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한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소화제만 먹었는데 이게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은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지만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담낭암과 담도암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알림을 켜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담낭과 담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기들이 우리 몸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시거든요. 담낭은 간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입니다. 크기로 따지면 대략 달걀 크기 정도 되죠. 이 작은 주머니가 하는 일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는 겁니다. 담즙이라는 건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소화액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담도는 뭐냐? 이건 담즙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으로 가는 길, 그리고 담낭에서 십이지장으로 가는 길, 이 모든 관들을 통틀어서 담도라고 부릅니다. 간내담도와 간해담도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간 안에 있는 담도와 간 밖에 있는 담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장기들이 왜 중요하냐? 크기는 작지만 우리 소화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장기들에 암이 생겼을 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담낭암과 담도암, 이 두 가지 암은 사실 발생 빈도로 보면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약 3% 정도를 차지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암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담낭암의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담도암도 비슷해요.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해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둘째, 이 암들은 주변 장기로 침범하거나 전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담낭과 담도는 간, 췌장, 십이지장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조금만 자라도 금방 주변 장기를 침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부위는 혈관과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지기도 쉽죠. 실제로 담낭암 환자의 약 7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30%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암이 생기는 걸까요?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담석입니다. 담낭암 환자의 약 7,090%가 담석을 가지고 있어요. 담석이 있으면 담낭암 발생 위험이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3cm 이상의 큰 담석이나 담낭 전체에 담석이 가득 차 있는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왜 담석이 암을 유발할까요? 담석이 담낭벽을 계속 자극하면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담낭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걸 의학용어로 만성염증에 의한 발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분명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담낭 용종입니다. 용종이라는 건 점막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조직을 말하는데요. 담낭 용종이 1cm 이상이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면서 1cm 이상의 용종이 있다면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 담낭염입니다.
담석과도 연관이 있지만 반복적인 염증이 담낭벽을 두껍게 만들고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이를 도자기 담낭이라고 하는데 도자기 담낭은 암 발생률이 무려 20에서 60%에 달합니다. 정말 높은 수치죠. 네 번째는 담체관 함유 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담도와 췌관이 12지장 가까이에서 합쳐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함유 지점이 12지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선천적 기형이 있으면 췌액이 담도로 역류하게 되고 이것이 담도와 담낭 점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비만과 대사증후군도 위험 요인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수록 담낭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비만은 담석 형성도 촉진하고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와 성별입니다. 담낭암은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에서 3배 더 많이 생깁니다. 왜 여성에게 많을까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담석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담도암의 경우에는 간흡충, 즉 간디스토마 감염이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에서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식습관 때문에 간흡충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생충이 담도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담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도 담도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 질환이 있으면 담도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0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위험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증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이 왜 6개월 동안 그냥 넘겼을까요? 바로 증상이 너무 흔하고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담낭암과 담도암의 초기 증상은 일상적인 소화불량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상복부 불편감입니다. 명치 부근이나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해서 담즙을 내보내야 하는데 암이 있으면 담낭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담도가 막혀서 불편감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나타나는 증상들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윗배 통증입니다. 담낭이 있는 위치가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에 둔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육통이나 늦간 신경통으로 오해하기 쉽죠. 여기까지는 초기 증상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진행되면 확실히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은 담낭암이나 담도암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피부도 노랗게 변하죠.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변하고 반대로 대변색은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암 덩어리가 담도를 막으면 담즙이 12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담즙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황색 색소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피부와 눈을 노랗게 만드는 거죠. 담즙이 장으로 가지 못하니까 대변에서 색깔이 빠지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니까 소변색이 진해지는 겁니다. 황달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담즙산이 피부에 쌓여서 생기는 증상인데 정말 괴로운 증상 중 하나예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가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황달이 생겼다는 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담도를 막을 정도로 암이 자랐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황달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열이 나거나 오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담도가 막혀서 담즙이 고이고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해서 담관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담관염은 응급 상황이에요.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윗배를 눌렀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이미 암이 상당히 커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 그리고 확실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 이게 담낭암과 담도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기 발견이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낭암과 담도암은 정기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이 없어요. 하지만 고위험군이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누구냐? 담석이 있는 분, 담낭 용종이 있는 분, 만성 담낭염이 있는 분, 담체관 함유 이상이 있는 분, 간흡충 감염이 있는 분,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방사선 노출이 없어요. 담낭과 담도를 관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담석이나 용종, 담낭벽의 두께, 변화, 종괴 등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초음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만하신 분들이나 장에 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CT 촬영은 암의 크기, 위치, 주변 장기로의 침범,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조영제를 사용한 역동적 CT는 담낭암과 담도암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예요. MRI와 MRCP도 중요합니다. MRCP는 자기공명 담체관 조영술인데 조영제 주사 없이도 담도와 췌관을 3차원으로 영상화할 수 있어요. 담도암 진단에 특히 유용하죠.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빌리루빈, AST, ALT, ALP, 감마지TP 등의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담도 폐쇄를 의심할 수 있어요. 또한 종양표지자 검사도 시행하는데 CA19-9와 CEA라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들이 높으면 암을 의심할 수 있지만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최종 진단은 조직 검사로 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 즉 ERCP를 통해 조직을 채취하거나 초음파나 CT 유도하에 바늘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이 확정되면 암의 병기를 결정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1기는 암이 담낭이나 담도, 벽 안쪽에만 국한된 경우이고 4기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이 최선입니다. 담낭암의 경우 초기라면 단순 담낭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담낭뿐만 아니라 간의 일부, 주변 림프절, 때로는 담도까지 함께 절제해야 합니다. 담도암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져요. 간 쪽 담도에 생긴 암이라면 간 절제와 담도 절제가 필요하고 중간 부위나 하부 담도에 생긴 암이라면 최12지장 절제술이라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12지장 절제술은 췌장의 머리 부분, 12지장, 담낭, 담도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위의 일부도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큰 수술이죠. 수술 시간도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걸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의 30%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담낭암과 담도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주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의 병암요법입니다. 이 조합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심한 경우에는 담도 배액술을 시행합니다. ERCP를 통해 스텐트라는 관을 담도에 삽입해서
담즙이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황달이 개선되고 간 기능도 회복됩니다. 예후는 어떠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기 담낭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0% 이상입니다. 2기도 50% 이상이에요. 하지만 3기, 4기로 가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1년에 한 번,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복부 초음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 특히 3cm 이상의 큰 담석이나 담낭 전체에 담석이 가득 차 있는 경우 또는 도자기 담낭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담낭을 미리 제거하는 게 암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담낭 용종이 1cm 이상이거나 크기가 작아도 단기간에 빠르게 커진다면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역시 담낭 절제술을 권장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비만을 피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흡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마세요. 특히 잉어, 붕어, 메기 같은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담낭암과 담도암은 정말 조용하게 다가오는 암입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지속적인 상복부 불편감,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계속될 때, 그리고 무엇보다 황달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담석이나 용종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극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